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지난번에 배웠던 그리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에 이어서 로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나라야. 자, 그리고 이 로마는 기록에 따르면은 기원전 753년에 만들어졌대. 근데 뭔가 이 연도가 너무 정확하지 않니? 네. 우리 그 전에 배울 때 뭐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그리스의 국가들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는 말 안 했었잖아.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로마는 요 753년 4월 며칠이더라? 아무튼 4월 며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날짜까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왜 그럴까? 이런 거 다르나? 나중에 갖다 붙였죠. 나중에 갖다 붙인 거야. 얘네들의 기록에 따르면은요, 기원전 753년에 로마가 생겨났고요. 로마를 세운 사람은 로물루스라는 사람이래. 이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동생인 레무스와 함께 쌍둥이인데, 아버지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후손이고 어머니는 트로이의 왕가의 후손이래.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뭘까? 선생님 읽었어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짜. 가짜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냥 나중에 갖다 붙인 거지 이것도.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보면은 나라가 좀 커지면은 건국 신화를 만들잖아. 그치? 뭐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아레스 태어났네. 뭐 신라도 뭐 우물에서 건졌더니 뭐 아기가 있었네. 또 뭐 있냐? 또 뭐 있니?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곰이 인간이 됐네 막 이러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나중에 갖다 붙인 건데, 건국 신화 같은 거를. 근데 이 건국 신화의 내용에서도 아마 이 나라가 추구했던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아버지가 전쟁의 신 아레스의 후손이래. 이걸 통해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뭐를 많이 했던 나라임을 알 수가 있니?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구나. 그리고 전쟁의 신이야. 그건 많이 이겼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어머니가 트로이 쪽의 왕족이래. 트로이는 우리 언제 배웠었어, 얘들아? 폴리. 우리 아테네랑 스파르타보다 먼저 배웠니? 나중에 배웠니? 먼저 배웠지, 트로이를. 그러니까 트로이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로마는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랑 비슷한 동급이지 트로이의 후손이니까 아테네, 스파르타보다 나중에 나온 나라가 아니다라고 약간 자기들 스스로 주장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기원전 753년에 생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기원전 300년까지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 그러다가 이때쯤 되면서 영토가 넓어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우선 로마의 탄생부터 봅시다. 로마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고 크고 강했던 나라가 아니야. 로마라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 이거는 왕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여럿이서 같이 우리 나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었을까?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겠지? 로마는 왕 한 명이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나라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국가였던 로마는요,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초기에는 왕정. 근데 이들의 기록에 따르면은요, 초창기에 있던 왕, 그 중에서도 7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좀 막 귀족들의 막 부인을 빼앗고 막 딸을 빼앗고 막 이러면서 막 여자를 밝히고 이래가지고 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왕을 쫓아냈대. 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을 쫓아내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되겠지. 근데 로마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왕을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다시는 왕을 만들지 말자라고 했어. 그래서 왕이 있다가 왕이 없는 나라, 독재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탄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우리 뭐라고 부를까?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뭐라고 부르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슨 국? 민주공화국이지?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로마가 만들어낸 정치 형태가 이 공화정이야. 로마 공화정. 네,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공화정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제정까지 해서 이러한 정치 형태들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왕정, 요거는 누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일까? 이거는 왕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죠.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우선 제일 쉬운 방법. 왕의 아들. 그치, 왕의 아들. 우리 아빠가 왕이면 돼요. 얘네 다 들어왔네. 잘 보고 있어, 얘들아. 채팅으로 말 좀 해줄래? 게임하는 윤성이, 서연이 채팅으로 말 좀 해줄래? 얘기했네. 유서연은 게임하고 있어? 하고 있네. 와 있네. 얘네 말고 한 명 더 있어야 되지 않아? 현아. 현아는 병원이야. 두원이는 체험학습이고. 자, 어쨌든 자, 왕정은 왕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왕이거나 또 왕을 몰아내거나. 그치, 앞에 있는 왕을 쫓아내거나 또 나라를 세우고. 그치, 내가 나라를 세우거나. 완벽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핏줄이지, 핏줄. 핏줄, 혈통. 자, 그런데 왕이 없는 정치 형태, 공화정. 그래서 이 공화정인 나라는 공화국이라고도 하죠. 공화국. 그럼 이 공화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 공화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거는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겠지만 공화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그냥 그 공화국의 대표야, 대표. 공화국의 대표.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야? 대통령이지, 대통령. 그 다음에 위에 북한. 북한 나라 이름이 뭐야? 정확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니? 김정은. 김정은의 그 직책은 뭐니? 김정은 직책은 뭐니? 장군님? 지도자 동지 막 이러지 않아? 수령은 김일성이고. 어쨌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 김정은은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나름의 그 투표 비슷한 걸 거치긴 했어. 그 지지율이 99%가 나오긴 했겠지만. 후보가 혼자 나오고. 그치, 당연히 단독 후보지. 단독 후보의 99%의 1%는 반대도 아니고 기권일 거야, 아마. 어쨌든 그래도 투표의 형식을 거치기는 했어.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이 뭐야? 중화인민공화국이지, 중국도? 그러니까 그럼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니? 시진핑. 시진핑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니? 주석이지, 주석. 시진핑은 어떻게 주석이 됐을까? 시진핑은요, 공산당의 당수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 최고의 당이 공산당이잖아. 그 공산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제도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산당 사람들이 시진핑을 뽑았으니까 이 사람이 된 거야. 그럼 러시아는 어때? 러시아는 누구야? 푸틴.
푸틴은 직책이 뭐니? 직책 대통령이죠. 역시 푸틴도 선거로 뽑힌 사람이야. 물론 그 선거가 투표율이 120%가 넘는 이상한 선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투표는 투표야. 선거는 선거야. 자, 그래서 이 공화정은 일단 다 어쨌거나 그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구성원들이 자기네들의 대표로 뽑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 제도. 바로 로마에서 제일 처음 생긴 제도예요. 근데 이 로마의 공화정은 나중에 가서는 또 다른 정치 형태로 바뀌어. 뭘로 바뀌었을까?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바뀌어. 황제. 그러면 이 제정을 채택하고 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하니 얘들아? 제국이라고 하겠죠. 우리 제국에 대해서 1학기 때 배웠어요. 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제국의 조건. 일단 황제가 통치하고요. 또 영토가 넓어야겠죠. 영토가 넓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나라가 제국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로마는 공화정인 상태에서 영토가 점점점 넓어지니까 자연스레 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원전 300년대까지만 해도 조그만 나라였던 로마는 이로부터 100년 후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이로부터 100년 후 지중해를 차지하고 이로부터 100년 후 더 많은 지중해를 차지하고 이로부터 100년 후 빈칸 다 채운 다음에 영국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가장 넓을 때는 이 정도에 되는 영토를 차지했어. 당시 로마인들이 가지 못했던 지역은 이쪽 북쪽 지방, 여기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오랑캐들이 살던 지역이죠. 여기는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굳이 여기를 지배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보다 얻는 게 적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격할 생각을 안 했어. 하다가 말았어. 포기했어. 그리고 남쪽 가면 뭐가 있니? 사막. 여기도 사막. 그리고 로마가 끝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나라 파르티아. 우리 파르티아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나? 네. 언제 배웠니? 페르시아 할 때 배웠었죠? 페르시아 할 때. 사사랑도 페르시아 전에 나왔었던 나라. 어쨌든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 굉장히 넓은 나라를 차지했었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정치 형태 공화정. 또 두 번째, 우리가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로마에서 사용한 언어, 문자. 라틴어지, 라틴어.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전부 다 뿌리는 라틴어에 있어. 그치? 그리고 숫자도 있죠, 숫자. 우리 요런 거 본 적 있지, 이런 거? 이게 다 로마 숫자죠? 로마 숫자. 이런 거 지금도 쓰고 있고요. 또 로마에서 만들어진 법. 로마에서 만들어진 법이 나중에 유럽에서 사용하는 법전의 기초가 돼. 그리고 그게 지금 전 세계로 퍼진 거고. 그러니까 법전 자체도 이 로마에서 만들어진 법전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야.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로마에서 만들어진 종교.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 바로 크리스트교. 이 크리스트교가 만들어진 게 바로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지고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정식 종교로 인정함으로써 이 크리스트교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야. 어쨌든 그 시작은 이 로마의 공화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요, 귀족들이 왕을 몰아낸 다음에 다시는 이러한 왕이 등장하지 않도록 정치 형태를 결정을 했어. 어떻게 했냐? 로마에서는
그 로마 이 공화정을 통치하는 제일 높은 사람을 집정관이라고 했어요. 이 집정관은 몇 명이었을까? 2명이었어. 왜? 1명이 하면은 독재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집정관, 2명의 집정관. 근데 이 집정관의 임기는 몇 년이었을까? 집정관은 몇 년 동안 할 수 있었을까? 집정관은 딱 1년만 할 수 있었어.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이것도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거야. 자, 그런데 딱 1년만 하면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로마에서는 요 집정관 출신이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기관을 만들었어요. 이 기관이 원로원이라고 하는 거야. 원로원.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 의회 같은 걸 의미해요. 의회. 원로원은 이렇게 집정관이나 이런 높은 관리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의결기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집정관과 원로원 말고도 각종 이 도시에 일을 하는 뭐 재무관이니 뭐 조경관이니 등등등에서 어쩌고저쩌고 관이라고 불리는 관리들이 있었어. 또한 이 귀족, 그리고 이러한 관직들은 전부 다 처음에는 귀족만 할 수 있었대. 그리고 이 귀족이 평민을 지배하는 가장 획기적인 수단, 바로 법이었어요. 법. 이 당시의 법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어. 이 당시의 법은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때 법의 해석이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제이가 자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자는 제이를 그냥 제이야 일어나 이러고 그냥 끝내. 기분이 좋으면.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자는 애도 중에 있냐? 자는 애가 없네요. 만약에 내가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자는 애를 이렇게 극장을 때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때 왜 지난번에 저 잘 때는 쟤 잘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서는 왜 저 잘 때는 깨워 이런 식으로 왜 그때 해석이 달라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당시 로마의 법이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귀족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지. 저 귀족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내가 이거 하면은 오늘은 그냥 봐줄까? 혼날까?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평민들이 귀족의 눈치를 보면서 이 귀족들은 오히려 자기들 맘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 돼버렸었어. 그러다가 평민들의 힘이 점점점 강해지게 돼. 당시 로마에는 크게 3가지 신분이 있었어. 제일 높은 신분이 귀족. 귀족은 어떻게 하면 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냥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면 돼. 그 다음 평민, 시민이지 시민.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로마에서 태어나면 돼. 1번. 또 한 가지 더 있어.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군대이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로마를 위해서 20년 동안 군대에서 일하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 노예가 되는 방법. 엄마가 노예이거나 또 그치, 죄를 짓거나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노예가 돼. 노예는 일만 해. 이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었어. 물건. 사고 팔 수 있어. 자, 근데 그럼 노예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주인이 죽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인이 죽으면 그 아들의 소유가 되겠지. 첫 번째, 주인이 너무 착해가지고 노예를 풀어준 경우. 이러면은 해방 노예가 돼요. 해방 노예 이러면은 해방 노예. 두 번째, 노예가 돈을 벌어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한 경우. 세 번째, 노예가 뭔가 큰 공을 세운 경우.
이러면은 이 노예 본인은 해방 노예라고 해서 별로 높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이 해방 노예의 자식은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노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아들만 잘 챙겨주면은 내 아들은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들한테도 그리 썩 나쁘지 않은 그러한 체제였던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야, 우리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계급이 없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귀족과 평민 비슷한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뭐니? 돈이지. 이 당시에도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돈 많은 평민들은 점점점 귀족이 됐어. 이렇게 돈 많은 평민 중에서 귀족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을 노블리스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평민이었던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평민이었던 시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돈으로 도와줬어. 자, 이런 말에서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들어봤죠. 무슨 뜻이니? 귀족의 의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자나 높으신 신분 사회적 높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등장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이 돈 많고 신분 높은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줬을까? 이 당시에 부자들은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막 운동 경기 열고 축제를 개최하고 막 그랬어.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런 거에 당선되기 위한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준 귀족이 집정관이 됐어. 그럼 당연히 그 밑에서 도와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사람들 도와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도와준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더 정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뭐 딱히 많은 세금이나 이런 걸 걷지 않아도 나라가 잘 유지가 됐었대. 그렇지만 평민은 여전히 평민이고 나쁜 귀족들은 여전히 평민들을 못 살게 굴었어. 그래서 이 평민들은 여기에서 다 같이 단체 행동을 하게 돼. 우리들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이후 평민들이 저항을 해요. 어떻게 저항을 했을까? 우리 요즘이랑 비슷해. 자, 요즘에도 뭔가 이 불합리한 대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해. 어떻게 하니? 들어눕죠. 일 안 해 이러잖아. 파업하잖아. 파업. 우리 몇 달 전에 여기 택배 파업해가지고 막 택배 한 달 동안 배송 안 오고 막 그랬었잖아. 그리고 작년에는 그 버스 기사들이 파업해가지고 버스 안 다닌다고 막 그러고. 아, 너희들은 버스 안 타니까 잘 모르지? 버스 타? 막 버스 기사들 파업한다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막 누구니? 맞아. 지난번에도 그 택배 기사들 그거 해가지고 8월 10 며칠이냐 그때? 13일인가? 그때 택배 없는 날이었잖아. 잘 몰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래가지고 원래 8월 13일에 와야 되는 택배가 8월 16일에 왔었어. 기억하고 있어.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하는 그 파업 같은 거를 요 당시 사람도 했어. 파업했어. 일을 안 하고 산에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서 귀족들이 얘네가 일을 안 하면 누가 일을 해? 노예들은 집안일밖에 안 해. 뭐 옷 만들고 뭐 만드는 거는 평민들이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야 니네가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원하는 게 뭐야?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 결과 호민관이라는 관리가 만들어져.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라는 뜻이야. 평민들을 보호하는 관리. 그래서 평민들이 막 귀족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그럼 얘네들이 뭔가 했었어. 그러다가 또 파업을 했어. 해줘! 이러고 또 파업을 했어. 이번에는 뭐를 원하십니까? 평민님 이러면은 우리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귀족들의 의회인 원로원과 평민들의 의회인 평민회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로마에는 의회가 2개가 된 거야. 야,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의회가 2개가 존재해. 뭐랑 뭐? 상원과 하원 이렇게 2개가 있지? 알지 얘들아? 모르니? 알지? 그래가지고 좀 상원은 약간 좀 그 높으신 분들 부자들의 이득을 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하원은 약간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잖아. 그게 이때부터 등장을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의회가 몇 개야? 우리나라 의회가 1개지. 근데 우리나라 의회에 있는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 돈 많은 법조인들이지. 법조인 출신 50대 이상 50대 이상의 돈 많은 법조인 그리고 또 대부분 남자.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나머지 5천만 한국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뭔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좀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어쨌든 로마 시대에는 평민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관리 그리고 자기들의 의회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 뭘 만들어야 될까? 자기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평민들은 드디어 로마에서 최초로 문서화된 법을 만들었어. 바로 이 법이 12표법이에요. 12가지의 법이다 해서 12표법이라고 해. 이 12표법은 동판에다가 새겨놨는데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걸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달달달 외우고 다녔대. 근데 이게 다행이었던 게 이로부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북쪽에서 그 게르만족 야만인들이 침입을 해와가지고 로마가 한번 불에 탄 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때 요 법전도 같이 불에 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노래로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외운 걸로 다시 복원을 했대. 어쨌든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돼. 또다시 해줘 해가지고 이번에는 2명의 집정관 중에서 1명은 평민 출신이 당선되도록 법이 바뀌었어. 또다시 해줘 했더니 이번에는 이 평민들의 의견이 원로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법이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부자들, 귀족들의 토지 소유에 제한을 걸었대. 이렇게 얘네들이 웬만큼 살만해지니까 이제 뭐가 필요할까? 우리도 부자가 될래 이러겠지. 또다시 우리도 땅 줘 이런 거야. 근데 귀족들이 자기 땅을 주겠니? 안 주지. 야 우리가 가진 땅을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주냐. 대신 앞으로 우리 로마에서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는 땅은 너희에게도 줄게. 그랬더니 평민들이 여기에서 오케이 콜 한 거야. 자,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는 굉장히 특이한 전쟁을 벌이게 돼. 우리 다른 나라들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배웠던 나라들은 전쟁을 할 때 누가 전쟁에 나서니 왕이나 황제가 뭐 옆에 있는 나라 야 저기를 공격해라 그러면은 병사들이 우와 하고 가잖아. 근데 로마는 평민들이 쟤네 죽이면 저거 내 땅 이야 하고 가는 거야. 심지어 집정관이나 원로원에서는 이거 전쟁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평민회에서 전쟁 시작 이래버렸어. 이런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 스스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게 바로 이 로마의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지도 보던 거 조금 더 다시 보면요. 이 평민들의 힘이 강해진 게 약 기원전 300년 정도부터거든. 지도에 이래. 자, 그래서 네, 이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 점밖에 안 됐던 로마가 이때쯤부터 영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 바로 이 로마의 영토를 넓히기 시작한 이게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귀족들이나 이런 왕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 바로 평민들이었다는 얘기지. 그 결과 이렇게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을 할 수가 있었어. 전쟁에 이득이 평민에게도 부여되면서 정복 전쟁이 활발해져요. 정복 전쟁이 활발해져요. 자, 이러면서 로마가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니? 위로? 위에는 뭐 있어요? 알프스 산맥 있어요. 못 넘어가요. 그럼 아래로 가야겠지. 아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 타고 가야 돼. 근데 로마인들은 배를 탄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한 이 정도만 하면은 괜찮겠지 하고서 멈춰 있었어. 근데 여기 이 앞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 1학기 때 배웠던 페니키아 기억나니 얘들아? 페니키아 뭐 했던 나라야? 해상무역을 하면서 뭐를 만들었던 나라니? 표본 문자 만들었던 나라죠. 이 페니키아가 만들었던 식민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야. 카르타고. 근데 이 카르타고 앞에 있는,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 있는 이 섬, 여기가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인데, 이 시칠리아가 카르타고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로마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근데 역시 여기에서 로마는 이거를 카르타고랑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일단 이 평민들이 전쟁 시작해버려가지고 그냥 이 카르타고와 로마가 싸우게 됐는데, 당시 로마에서는 카르타고를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포에니키아라고 불렀었대. 그래서 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포에니 전쟁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